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727페이지. 오늘은 제 36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같이 풀 차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은 회사 코드 2636 인삼 제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주식회사 자유상사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36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2636. 회사는 2636 주식회사 자유상사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 다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큰 문제 1번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 12점짜리 4문제인가 출제가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보게 되면은 단기 매매증권 매입 관련 자료,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우리가 1000주를 7,8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거래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2번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주식 구입비 795만 6천원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내역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이건 수수료 비용. 자료 2는 주식 매입 대금을 지급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네, 어떻게 하느냐? 대변의 보통예금 7956000,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7,800원에 1000주니까 780만원, 수수료 비용 15만 6천원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날짜는 1월 9일 날짜군요. 자, 일반 전표 꺼내셔가지고 (1월 9일)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7956 플러스입니다. 자, 차변의 107번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780만원이에요. 7,800원씩 1000주를 구입했죠.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인데 이 수수료 비용의 코드 선택 잘해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의 코드는 영업의 비용 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945번 코드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기 투자 활동이지 판매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45번 수수료 비용 코드 잘 고르시고 금액은 15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의 합계가 7956000 일치하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계약금 지급하여놓고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경기건설과 2021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인 공장 자재창고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는 건데 건설 계약금은요 계정 과목이 뭐냐 하면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완공 예정인데 2월 달에 자재창고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2월 15일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3,5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3,500만원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잘 됐고요. 뭐 1, 2번 수월하군요. 그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전자어음 만기 결제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한공산업에 발행한 지급어음이며 만기일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급일이 이날이죠. 이날 2020년 3월 6일이죠. 주식회사 자유상사는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좌 차월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회사는 당좌예금 잔액의 음수인 경우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 하나만 사용하니까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야 되겠고요. 만기 결제일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내용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6일날 발행했던 어음이 금년 3월 6일날 만기일이 도래되어 가지고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일어났는데요. 아마 지금 당좌예금에 요 1,000만원의 잔액이 충분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 한도를 300만원까지 맺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액을 오버한 초과된 금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날 현재 3월 6일 현재 당좌예금 잔액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당좌예금에서 인출된 게 얼마이고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될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 하나만 사용하니까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고요. 그냥 총계정 원장을 봐도 되고 이건 당좌예금 잔액만 알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봐도 되고 왜냐하면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는 계정별 원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3월 6일 날짜로 조회하면 돼요. 3월 6일부터 3월 6일로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 102번 뒤에도 102번 엔터 하셔가지고 당좌예금의 잔액 뭐 합계잔액 시산표 보는 게 더 빠를 뻔했습니다. 여기 뭐 입력이 더 복잡하네요. 위에가. 그래서 잔액이 여기 800만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3월 6일 현재 800만원의 잔액이 있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은 800이고 단기 차입금이 20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합니다. 날짜는 3월 6일이죠. 일반 전표에 3월 6일 입력하시고 먼저 차변에 와야 될 걸 먼저 해볼까요? 차변의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252번 지급어음
자, 거래처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발행한 누구 기하냐면 한공산업입니다. 거래처가 한공. 어음은 1000만원짜리 100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코드 98002 선택하셔야 돼요. 800만원. 또 대변에 단기 차입금 260번 단기 차입금 거래처 같겠죠? 국민은행 당좌 200만원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는 거예요. 지급어음, 당좌예금, 단기차입금 모두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빠짐없이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하나가 더 있죠. 자금 관련 정보를 처리해야 되니까 지급어음의 어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기 처리. 자, 지급어음 줄을 마우스로 클릭했으면 F3을 눌러요. 자, F3을 누르면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나오잖아요. 결제가 만기라는 뜻입니다. 어음 상태는 결제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1000만원짜리 어음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서 선택. 어음은 만기되는, 즉 결제 처리하는 어음은 어음번호 선택한 거 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적요는 우리가 만기 처리한 내용이 적요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고 또 당좌예금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로 나머지를 인식하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국세 환급금 통지서 18만 5천원짜리 환급이 됐나봐요. 자료 설명 보세요. 상기 자료는 2019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과원합분에 대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이다.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며 과원합분은 미수금 계정에 반영을 했었다. 예. 환급금은 4월 20일에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월 20일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그러면 4월 20일 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되죠. 대변에는 미수금이 되겠네요. 미수금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네. 자, 이 자료 설명에 이미 많은 부분에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과원합분을 미수금으로 미수금 계정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 오늘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이건 대변에 가야 되고, 그것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통장은 차변에 와야 되겠죠. 두 개 다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자, 4월 20일 일반 전표 입력합시다. 4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이죠. 네, 금액은 185000. 대변은 미수금. 거래처가 어디가 되어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국세환급금에 수원세무서장이라고 거기 직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수원세무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으로 거래처 걸어주세요. 18만 5천원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회의 일반 거래 문제 4개를 모두 해결했는데요. 아주 아까 그 창고 건설 계약금, 건설 중인 자산 그거만 좀 주의했으면 다른 거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없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30페이지요. 부가가치세 문제. (73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죠.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거래명세서가. 자, 밑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일은 당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무형자산이군요. 한동상사에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자료 2는 실용신안권 매각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네, 3,300만원 보통예금으로 혼합등기 해줘야 되겠네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전체 양도 일자와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당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자요, 지금 문제 1번은 우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전체 양도일자하고 회사 계상 상각비를 0으로 넣으라 이 말이에요. 당기분의 양도일까지,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양도했으니까 4개월치의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0으로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1번 문제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가보세요. 고정자산 등록 엔터를 3번 칩니다. 그러면 실용신안권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당기분의 감가 회사 상각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다 전체 양도일자를 넣으면 4개월치로 이게 바뀌게 되겠죠. 일단 전체 양도일자를 입력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이죠. 자, 그랬더니 3333333으로 나오죠. 이게 지금 4개월치의 상각비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0으로 고치라 이거죠. 그러면 사용자 수정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해서 0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회사 계상 상각비를 0으로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평가 문제 1번에 있는 전체 양도 일자와 회사 계상 상각비 고쳤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닫아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나, 두 번째 문제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 매출 내역이니까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며칠입니까? 4월 10일. 날짜 4월 10일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실용신한권, 수량과 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그냥 지나가 없죠. 공급가액 3천만원, 부가세 300만원 자동 계산되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한동상사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됩니다.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혼합분계 해줘야죠. 3번.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실용신한권, 계정 실용신한권으로 검색해 봅니다. 네, 234번 코드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취득원가를 입력을 해야 돼. 실용신한권 장부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장부금액을. 그런데 장부금액을 확인 안 하고 닫아버렸네요.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장부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고, 전기말 장부금액 3천만원만 대변에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요 실용신한권은 3천만원, 안 고쳐도 되겠네요. 딱 맞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줄,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3번 차변, 코드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3,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엔 탭을 눌러가지고 여기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주어야 됩니다. 여기 거래처를 은행으로. 자,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 여기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번이 끝난 거죠. 우리 평가 문제 중에 두 번째가 메인 매출 자료 입력, 이거 해낸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야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에 가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 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날짜 4월 10일을 검색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0일 거래. 네, 질문 있어요? 네, 거래처에서는 엔터 치시는 거죠. 자, 지금 처리 상태 미전송 상태지 않습니까?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자 발행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와요. 거기서 확인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밑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합니다. 웹사이트가 나오면 로그인 해주시고요. 미전송이라고 하는 이쪽 왼쪽 상단에 미전송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매출조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창을 닫아 주시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여기 전자세금란이 위에서 조회를 눌러주면 전자세금란은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겠죠. 해결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 항상 이런 스타일로 출제를 합니다. 4점짜리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네요.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를 읽고 하시면 돼요. 자료 설명.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 연월일이 4월 30일이 4월 27일로 잘못되었다. 이게 잘못됐대요.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게 1번 문제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재사항 착오라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돼요. 작성일자를 잘못 작성했다. 이거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27일 날짜를 줘야 합니다. 조회했을 때 홍삼 키즈 세트 20개 거래가 보이죠. 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거래를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수정 사유 창이 나오면 수정 사유의 목록을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아니죠. 두 번째 있군요. 첫 번째 있네요. 예, 기재사항 착오 정정. 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고에는 작성 연월일 2번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4월 27일자에 취소 전표가 일단 하나 만들어졌고 수정분이 그러면 제대로 된 날짜를 제대로 고쳐서 이제 4월 3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홍삼 키즈 세트 거기서 엔터 치면 그대로 복사되고 수량 20개 단가 4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월 27일 거 마이너스 전표하고 4월 30일 거 지금 날짜 고친 전표 두 개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 눌러서 입력 마무리 하고요.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전체 메뉴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월 27일 거와 4월 30일 걸 한꺼번에 불러내려면 4월 27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네, 미전송된 것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 두 개를 한 번만 체크하면 두 개가 나머지 하나는 자동 체크돼요. 자, 두 개 체크된 거 확인했으면 위쪽에 있는 전자발행 단추를 눌러요. 그리고 로그인 창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건 중 두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요 단추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나타나요. 가운데에서 로그인 단추 누릅니다. 로그인 하시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미전송이라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 단추 눌러줍니다. 두 개가 조회가 되죠. 발행을 하나씩 해주면 돼요. 위에서 발행 그리고 확인 하나는 이제 국세청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 발행 확인 이것도
국세청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예, 전송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자, 현재창 닫기단추 눌러서 닫으시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를 꼭 안 눌러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에 관한 거 하나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732페이지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6회 기출문제의 부가세 3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느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라면 직접 수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이 있고요. 기준 환율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먼저 읽습니다. 자료 1은 미국의 맥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일은 5월 10일이고 수출 대금은 15일에 국민 외환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입금이 되었고 수출품은 5월 20일에 선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 외화예금에 입금되었다는 것은 아직은 외화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대금이.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율은 5월 15일 환율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한 날짜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걸 적용해요. 달러당 1120원. 자, 그러면 자료 2와 5월 15일의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적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네, 선적일로 합니다. 선적일은 5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5월 20일이고,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신고 필증에 보시면 결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8번에 있는 이 결정 금액으로 1120원을 곱하기 해야 됩니다. 12,000달러죠. 12,000달러.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12,000달러가 얼마인지. 자, 12,000달러 곱하기 환율이 5월 20일 선적일 환율 1120원 13440,000을 메모해 줘야죠. 13440,000 공급가액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여기 밑에 보시면 먼저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선적일 날짜로 5월 20일이었죠. 5월 20일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매출인데 영세 매출이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없는 수출 매출이란 말이에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없는 거죠. 수출 신고 필증을 작성하는 것은 16번 수출이에요. 16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12번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은 12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없이 지금처럼 수출 신고 필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16번.
아시겠죠? 자, 그러면 16번 수출하셨으면, 자, 품명은 수출신고 필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진생이네요. 진생. 인삼이라고 한글로 써도 되겠잖아요. 영어로 진생 이렇게 안 써도 뭐 인삼해도 되겠습니다. 자,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13440 플러스 이거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는 맥이죠. 회사가 MAC였죠. MA로 검색하세요. MA. 전자세금 계산서 없죠, 당연히.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자, 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국민외화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죠. 그런데 미리 받았죠. 선적일은 20일인데 15일 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합분계 처리해 가지고 선수금 처리해야 됩니다.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1344만 원은 그대로 두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선수금 처리합니다. 부채 감소로 처리하는 거예요. 259번 선수금 1344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놓습니다. 자, 선수금의 거래처는 똑같죠. MAC 맥이라는 회사. 네. 자, 요 분계에서 여러분 이 왜 선수금이냐면 우리가 수출은 5월 20일 날 선적은 했는데 돈은 5월 15일 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 거래에 선수금으로 자본은 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수금 부채 감소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에 혹시 선수금 입력되어 있는가 볼까요? 네, 선수금 입력되어 있죠? 5월 15일자. 그래서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선수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5월 15일에 보면 선수금 대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선적했으니까 부채 감소 선수금 차변에 오는 거죠. 자, 이 분계 여러분 잘 주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몇 번을 했나요? 1번 한 거예요. 거래자료 입력. 다음에 2번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를 작성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러 갈 때는 전체 메뉴로 나가서 여기 부가가치세 1이라는 박스 안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선적일이 5월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1기 확정신고 기간이 되겠네요. 4, 5, 6. 그래서 기간은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범위 안에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4 엔터 6 이렇게 4, 5, 6 과세 기간으로 묶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수출 신고 번호부터 입력을 해 볼까요? 자, 수출 신고 필증에 보시면 신고 번호가 5번에 있습니다. 그 하이폰 제외하시고 숫자만 정확히 넣어 보세요. 071 1218 0055857 뒤에 자가 4 그리고 엔터 치면 하이폰은 지가 알아서 붙습니다. 자, 기타 영세율 건수 그냥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시고 14번에는
선저기를 입력합니다. 2020-0520 2020-0520 통화 코드는 F2 누르셔가지고요. 검색 미국을 검색하시면 돼요. 미국을 검색합니다. 통화 코드 더블 클릭하거나 F2키 눌러서 그러면 미국 달러 통화 코드인 USD 보이시죠? 네, USD 확인. 환율은 5월 20일자 환율을 입력하는 거예요. 1120. 외화는 아까 결정 금액 12,000달러가 외화죠. 여기다 12,00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8번의 원화는 자동 계산됩니다. 134400000 자동 계산되었죠. 예,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앞에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했었나요? 한번 했었는지? 네. 네, 최근에는 여러분 안 해봤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이 다 됐습니다.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에 두 번째 문제를 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까지. 한 문제 더 있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수출란에 반영이 됐는가 보고 저장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찾으시고 클릭을 합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합니다. 정기 신고에서 엔터하면 작성되죠. 자, 우리가 지금 16번 수출을 입력한 것은 여기 영세에 기타 6번에 들어간 거예요. 기타 6번에 1344만원. 그래서 영세 즉 수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세금은 영원이지만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는 것이다. 자, 저장해 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예, 세 가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배점이 아까 8점이었나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8점. 자, 월세 계약서가 있는데요. 보증금 5,000, 월세 250. 자, 임대차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네요. 12개월. 이런 건 체크해 두시고, 월세는 매월 말일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이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과 공과금. 자, 임차인이 누군지 여기 이거, 예, 임차인 내용 입력할 곳이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자료는 세금 계산서가 6월 30일자로 6월달 임대료 250만원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료 설명 봅시다. 자료 1은 최강벤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다. 자료 2는 6월분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6월에 장사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반영할 것. 자, 1번부터 평가 문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6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요거 입력하라 이거예요. 돈은 안 받았지만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야 됩니다. 왜냐면 임대 보증금에서 까야 회계 처리도 해야 되죠. 상계해야죠. 임대 보증금에서. 자, 6월 30일 일반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죠. 왜요? 세금 계산서잖아요.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30일 입력하시고. 유형. 자, 세금이 있고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은 6월 임대료 입력하시고,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 250만원. 자, 거래처 코드. 거래처 코드가 어디가 될까요? 공급 받는 자 최강. 전자세금 계산서이므로 1번 하시면 됩니다.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분계는 뭘로 하느냐? 혼합 분계해야죠.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시켜야 되니까.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까 우리 실무 수행 처음에 읽을 때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임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거기에 400번대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임대료로 하면 여기서는 안 돼요. 임대료, 이건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이 회사는 인삼제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임대는 영업의 수익적인 것이 아니라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 수익입니다. 영업 수익은 400번대예요. 그래서 411번 임대료 수입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임대업을 겸하고 있지 않은 회사다 그러면 900번대 임대료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임대료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에 대변은 뭐가 차변은 뭐가 되죠? 임대 보증금에서 상계하기로 했죠. 임대 보증금이 부채인데 월세를 임대 보증금에서 상계하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차변에 임대 보증금 294번 부채 계정이죠. 금액은 세금 포함해서 2750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바꿀 것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어디까지 했나요? 평가 문제의 1번 문제를 한 겁니다. 자, 3개 더 남았어요. 2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간주 임대료의 적용 이자율은 1.8%를 적용해라. 간주 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적용해라. 우리 계약서에 5천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자, 이거 우리 작성해 본 경험이 있죠.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속서류 만들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월달입니다. 6월달. 그러니까 4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돼요. 4월부터 6월로. 맞죠? 자, 상호는 어딘가요? 최강벤처 주식회사 최강벤처. 층은 몇 층이죠? 우리 계약서에 보면 층이 나와 있었어요. 2층, 호수 201호, 동은 매산로 일가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동은 뭐 창전동, 관고동 이런 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벤처, 최강벤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월세 계약서에 있습니다. 네. 12081 32159 주민번호 지나가시고 면적 계약서에 있습니다. 상단에 83제곱미터. 용도도 계약서에 있어요. 사무실. 임대기간 계약서 중앙에 있었죠. 2020-0201 2021-0131 기간 입력하시고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 계약서에 관리비 없었죠.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1.8%의 이자율을 적용해라 그랬는데 제가 안 고치고 2.1%의 이자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요 단추를 눌러서 고치면 됩니다. 이자율 눌러서 여기다가 1.8 적용. 그러면 계산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값은 이거예요. 보증금, 이자, 가로 열고 간주 임대료. 그래서 이 과세기간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223,770원이다 이 말입니다. 저거를 임대료 수익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거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23,770원을 메모해 두세요. 223,770원 23770을 메모해 두시고, 자, 요건 닫아줄까요? 예, 닫아주시고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 지금 2번 문제 한 거예요. 3번은 뭐냐? 간주 임대료, 아까 메모한 금액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6월 30일로 갑니다. 똑같은 날짜죠. 자, 유형을 뭘로 선택하느냐?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그래서 건별로 입력합니다. 건별. 증빙이 없는 매출을 건별이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는 무조건 유형을 건별이다. 자,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써주세요. 수량단가 없는 것이고, 간주 임대료는 신용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했죠. 14번 건별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메모한 이 금액은 공급 가액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가액을 공급 대가로 고치려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1.1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3770에다가 계산기로 23770 곱하기 1.1배, 그러면 246147이 나오죠. 이게 공급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246147을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공급가액이 223770으로 바뀌면서 합계가 246147이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합계를 여기다 입력했었어요. 여기다 입력하면 알아서 지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하는 요령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거래처 없는 겁니다.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제가 지워져 버렸네. 246147 246,147 다시 입력할게요. 네. 자, 세금 여기 이것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거예요. 이거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거래처는 없는 겁니다. 사업자 번호 이런 거 없는 거고요. 전자세금 없는 거고,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간주 임대료의 분계는 이것은 분계를 안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분계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 납부세액으로 처리하시고 차변을 세금과 공가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변으로 바꿔서 두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세금 22377, 마지막에 탭키. 이 분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자, 분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대변의 부가세 수금 22377,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22377. 자, 공급가액 분계 없고 세금만 이렇게 분계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시가 하나 더 있었죠. 자, 네 번째 지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확정신고서에는 자동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조회해서 확인해보고 저장하면 돼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예,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기간이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로 조회합니다. 작성하는 거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작성이 됩니다.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간주 임대료는 여기 기타에 반영이 됐어요. 기타 4번에 세금 여기 보이시죠? 22377. 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와 같이 그
부속 서류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탄안에 이렇게 간주 임대료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러분 차분하게 이 평가 문제에 있는 이 순서를 차례대로 처리하시면 8점 얻게 되는 것이죠. 평가 문제 하나당 2점이 되겠네요. 자, 좀 쉬었다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산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